이제부터 저희가 준비한 정치권 주제로 가볼까요?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쫓아가 보겠습니다.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. 저희가 본론 얘기를 좀 하기 전에요. 윤 대통령의 또 익숙한 옷차림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. Lights, camera, action. I see you looking at my PIC. I know. 그게 땡겨 좀 더 땡겨 봐봐 기똥차지. 저희가 좀 스케치 위주로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해서 다소 좀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. 윤 대통령 이 경량 패딩을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? 글쎄 우선 연도별로 보면 3년 전에 입었던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. 예. 아마 같은 제품으로 보입니다. 3년 전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 이제 집에서 사실상 집거 상태에 있었잖아요. 그때 많은 카메라맨들이 그 집 앞을 지키고 그러면서 윤 당시 이제 그 전 검찰총장이 언제 밖으로 나오느냐 뭐 이걸 주목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반려견을 데리고 저렇게 나오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인데 그때 한결같이 똑같은 옷이었어요. 그게 지금 얘기하는 바로 경량 패딩이었거든요. 기억이 나네요. 예. 근데 그 경량 패딩하고 똑같은 색의 같은 걸로 보이는 경량 패딩이 이번에 그 리투아니아 방문 때 또 그걸 입고 산책을 나갔었기 때문에 아 저게 그때 그것이구나. 그러면 경량 패딩 하나 사가지고 지금 3년째 입는 것 아니냐. 이제 이렇게 그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소정숙 국장님, 네. 사실은 뭐 대통령의 드레스 코드도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고 실제로 좀 과거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윤 대통령이 출연했을 때 왜 김건희 여사가 옷 없는 사람처럼 똑같은 옷만 입냐고 뭐라 했다. 근데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편한 옷이 좋다고 했다. 뭐 이런 본인의 최고 얘기까지 했는데 최근에 또 최근 순방 때 윤 대통령은 또 천안함 티셔츠 입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좀 얘기거리들이 좀 나오게 됐었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복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어떤 옷을 입는다. 그것은 그 행사와 맞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이 그냥 거리를 산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소 편하게 입는 옷을 그냥 입은 것 아닌가. 대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 한두 개는 있는 그런 패딩이었고 이게 뭐 이 윤 대통령 언급대로라면 좀 뚱뚱한 사람은 몸에 맞는 옷이 잘 없기 때문에 좀 한번 입어서 편하면 그 옷을 계속 같은 비슷한 유형의 옷을 입는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. 뭐 과거에 이제 정주영 전 회장의 부인이었던 변중석 여사가 뭐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도우미처럼 옷 입고 있어가지고 예. 심부름 온 분이 뭐 아주머니 어디 가셨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식으로 어쨌든 윤 대통령도 뭐 대통령이라는 최고 통치권자이지만 평소에 뭐 즐겨 입는 편한 옷을 또 저럴 때는 입는 뭐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. 어떤 강한 상징성보다는 그런 좀 편리성적인 측면에서 패딩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. 저 이른바 애착 패딩 말고도 이번 순방에 화제거리 하나 더 있습니다. 그 리투아니아 수도 저 거리에서 아메리칸 파이가 울려 퍼진 사연이 있다는데요. 윤 대통령 부부가 저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 산책에 나섰다가 미 상원 의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. A long, long time ago,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.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. 당시 뭐 미국 국빈 방문 때 불렀던 저 아메리칸 파이. 그런데 이번에 리투아니아 수도 산책을 하던 도중에 우연히 미 상원 의원을 만났나 보죠. 여기서 또 이 노래가 그들 목소리에서, 그들 입에서 좀 울려 퍼졌나 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외 스타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떼창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해외 스타들이 굉장히 한국을 공연을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그 떼창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언어는 통하지 않더라도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지난 그 뭐 국빈 방문 때도 이 노래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우리나라만큼이나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기 때문에 상원 의원 일행들도 이 노래와 윤 대통령을 거의 이제 같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
상황이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상원 의원이 만나서 이제 윤 대통령께 인사를 드릴 때 상원 의원 일행들이 아메리칸 파이를 같이 부르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 그러는데 예.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의 그 임팩트가 굉장히 셌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저도 그 당시에 그 노래 때문에 되게 감명 깊어서 유튜브에 그 노래를 많이 찾아봤었거든요. 예. 근데 그 노래가 미국에선 굉장히 유명해서 계속 영어로 댓글이 달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. 댓글들이 좋죠. 이 노래 정말 좋죠. 이렇게 소통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됐던 걸 한번 봤었는데 예.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또 역할이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미 대표단 직원들이 떼창하는 현지 영상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아메리칸 파이가 워싱턴 DC가 아닌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도 울려 퍼졌다. 화제거리 중심으로 좀 시작을 해봤다면 본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의 주요 목적은 북핵 대응 공조 강화일 겁니다. 최근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힘을 통한 평화가 확실하고 북핵의 억제 의지가 중요하다. 북한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.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.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소영주 대변인님 이번에 나토 회의 참석자 북핵 공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? 일단 나토 회의 자체 저번에도 봤지만 이 국제사회와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지금 남북 관계가 이런 경색된 분단 이 국가에서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일단 뭐 힘 통한 평화가 확실하다.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인 것 같아요. 한반도 정책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. 예. 하지만 이제 나토 회의에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잖아요.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예. 이야기를 할 것인데 지금 이 북핵 부분은 북핵 부분대로 뭐 나토 회의에서 풀어가더라도 일단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일본이 지금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를 좀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운 뒤에 방류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시다 총리가 바라는 대로 빨리 방류할 수 있도록 설득을 당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좀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시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특히나 국익을 중시한다 했잖아요. 외교는 국익이다. 예. 그래서 대한민국 국익에 뭐 부합되는 그런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좀 발언들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좀 어느 정도 한 수개월 정도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. 북한의 핵 억제 의지, 전 세계의 억제 의지가 북한의 야욕보다 강하다는 얘기. 서영주 대변인께서 잠시 오염수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뒷부분에 오염수 얘기가 있지만 얘기 나온 김에 짧게만 해볼게요. 최근에 방한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사실 그 민주당 여러 반발이 있었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한의 핵을 더 걱정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했었거든요. 뭐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는요 IAEA가 검증을 했지만 예. 그 검증이라는 건 일본이 앞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뭐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바닷물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 뭐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? 사실 그 절차는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현재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. 방류를 하게 되면 일본 도쿄전력이 IAEA에 보고한 대로 방류를 하는지를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. 검증해서 만약에 그대로 안 한다고 하면 제동을 걸면 되고 그대로 할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. 이게 이제 IAEA의 결론인데 그거는 다 투명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문제는 그로시 사무총장 말대로 북한 핵 문제는 지금 전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핵무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에 얼마가 있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금 뭐 비가 오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거기가 뭐 폐쇄됐는지 최근에 뭐 다시 또 뭐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움직임도 있고 이렇다는데 예.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뭐 삼중수소 등 아니면 여러 가지 핵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나오지 않는지 이런 게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로시 사무총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그 일본에서 보고한 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는 예. 전혀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IAEA가 알 수 없는 북한 핵 문제.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느냐. 이런 문제를 당연히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저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하는 거에 절반만이라도 자 북한 핵의
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느냐. 그거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. 예. 이런 부분을 저는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. 그 부분을 IAEA 총장이 언급했다고 봅니다. 지금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들어온 영상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요. 윤 대통령 모습입니다.